3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넘어설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돌파할 수 있을 거고, 이번 주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가격에 한 2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5시 38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차트를 확인을 했는데 좋은 무빙이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어저께 저녁 때쯤이었을 거예요. 밤 한 8시에서 10시쯤이었나? 네, 요때 좀 상승이 좀 있었어요. 네, 한 밤 10시쯤 됐네요. 밤 10시에 어느 정도 올랐나 볼게요. 뭐 사실 횡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1%도 안 되죠. 네.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68,700 지금 살짝 넘은 상태고, 전고점이 최고점은 아니고요. 전고점이 69,000달러잖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좀 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0달러만 오르면, 지금 한 300달러 남았네요. 300달러만 오르면 69,000은 일단 돌파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69,000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과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과제는 7만 달러를 돌파하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7만 달러를 요때 찍고 못 넘었어요. 한 7월 말 정도 되는데, 요때가 트럼프의 저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때쯤에 트럼프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파이트 외치면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큰 폭으로 앞서가게 된 게 요맘때거든요. 그러면서 7만 달러를 찍고 그 다음부터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때 쭉 빠졌죠. 8월 5일 날. 그때 이후로 처음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벌써 10월이니까 3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넘어설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돌파할 수 있을 거고, 제 생각에 이번 주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돌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말 동안 좀 무빙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주말에는 좀 조정을 좀 받는 것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주말 내내 68,000 밑으로는 거의 안 깬 것 같거든요. 저점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68,010달러. 68,000을 주말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많이 빠져도 68,000달러다. 이건 힘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안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이게 불장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저도 좀 기대는 하게 되거든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늘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69,000은 오늘은 일단 한 번이라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밤에 또 미장이 열리면 그때 또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나스닥이 일단 올라가면은 비트코인도 동반해서 모멘텀을 얻고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일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현물 ETF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죠. 이게 거의 약간 3월달 느낌이 날 정도로 2월 말 3월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분위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이때 보시면 살짝 아직 조금씩 빠졌었다가 지지난주네요.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6 영업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있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플러스로 돌아선 다음에 일주일 내내 큰 폭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더해보면 한번 더 해볼게요. 한 6거래일 동안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3조 넘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3조입니다. 3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되면 그럼 7만 달러는 무조건 넘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스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스닥이 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보면 지금 뭐 상위권에서 윗부분에서 잘 버텨주고 있죠. 비트코인 차트랑 좀 유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작지 않은 거의 뭐 역사상 최고점이 18,600 몇십이니까 요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이 좀 최고점을 뛰어넘는다면 최고점이 18,671포인트거든요. 얘를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비트코인도 7만 달러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 잘하면 7만 3천 달러 역사상 최고점도 조만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미국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변동이 아래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뭐 이제 불장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방을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 바람일 수 있죠. 네, 제 희망회로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폴리마켓이 되게 좀 부정확하다. 이건 좀 조작이 가능하다. 그런 말도 되게 많은데 뭐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조작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좀 여러모로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경합주에서도 대체로 좀 많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좀 약간의 변화가 있었네요. 이제 경합주인데 스윙 스테이츠 여기가 경합주인데 전부 다 트럼프 쪽으로 좀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물론 폴리마켓이 누군가의 큰 손들이 이렇게 뭐 조작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조작을 하는데 몇 천만 달러, 수백억이 들어가거든요. 수백억의 내 돈을 단지 조작을 위해서 쓴다고 보는 건 글쎄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도박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뭐 도박 게임인데 질 것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막 걸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트럼프가 우세한 쪽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트럼프가 많이 유력해졌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보는 게 한 6대4 정도 되잖아요. 네, 저도 한 6대4 정도로 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어요. 그게 뭐 잘못돼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망했다.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제 갈 길 가긴 할 테니까 11월 첫 주가 되면 많은 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둘째 주이긴 한데 뭐 10월 말까지 벌써 왔습니다. 10월 달 월봉도 상당히 예쁘게 마감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1월 달 월봉 지금 뭐 이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상방을 꽉 채우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요때 7월 달 고점도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7만 달러 넘어서면 여기도 넘게 될 것 같거든요. 7만 달러를 10월 달에 돌파할 수 있다면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많은 분위기가. 물론 7만 달러 받고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짜 불장이 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조정을 기다리면서 못 사셨던 분들은 좀 포모가 와요. 지금이라도 막 올라타야 하나 하고 좀 많이 올랐을 때 사는 좀 실수를 범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르고 있어서 못 사는데 언제쯤 사면 좋겠냐 이런 댓글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타이밍을 지금 재는 건 좀 난이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흔히들 DCA라고 하죠.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인데 평균 가격에 매수가 되니까 뭐 한 달 정도 두고 뭐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죠. 두 번째는 아예 큰 하락이 있을 때까지 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 1월까지 못 살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안 샀는데 갑자기 사는 게 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살 거면 이렇게 쌀 때 샀어야죠, 사실. 지금까지 못 사고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아예 오래 기다려서 큰 하락을 기다리는 거죠. 큰 하락이 와주면 그때 매수하고 하락이 안 오면 그냥 매수 안 하고. 전 2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모가 와서 뒤늦게 올라타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포모가 와서 꼭지에 물리는 요것만 조심하면 비트코인 투자는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대부분은 포모가 오면 그때 막 타려고 하니까 아직 1억이 안 넘었잖아요. 이제 1억이 넘게 되면 제 생각에 다시 비트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프가 많이 오르게 될 것 같아요. 김프가 지금은 뭐 거의 역푸죠. 네.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요. 심지어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이게 이제 1억이 넘어서면 1억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한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이런 상태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막 붙고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타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포모죠.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방법인데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개미들의 좀 속성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가격에 뭐 지금 사도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에 지금 현재 사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그럼 사면 되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도 좀 오르고 있죠. 900 찍었네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방송을 늘 이맘때 하잖아요. 이맘때 확실히 변동성이 좀 큽니다. 나스닥이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비슷한데 뭐 오늘은 나스닥이 열린 건 아니지만 68,900까지 왔죠. 네, 일단 69,000은 좀 뚫고 7만을 오늘 좀 도전하러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7만 달러를 네, 뚫어냈으면 좋겠네요. 진짜 7만 달러 정말 뚫는 거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좀 벌써 3개월 기다렸거든요.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고 7만 달러보다 더 큰 숙제죠. 73,777달러, 73777. 여기를 뚫어내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뭐 한 2, 3주? 한 달 정도? 네, 길면 한 달. 뭐 그 정도 내에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러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10월 셋째 주 처음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 대선 직후 요때쯤에는 오를 걸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제가 많이 틀렸는데 그냥 뭐 주사위도 많이 던지다 보면 뭐 좀 제가 원하는 숫자 나올 때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는 계속 이때도 저때도 계속 오르길 기대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도 되게 좋고 결국엔 여기까지 오네요. 요까지는 이전에 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좀 쉽지 않나 봅니다. 금리 인하도 된 다음에 그리고 트럼프도 당선이 유력해진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 좀 힘내서 이번 주에 7만 달러 돌파하고 다음 주에 7만 3천 달러 돌파하고 좀 요런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겠죠. 그러면 진짜 포모가 오는 것만 조심해서 고점에 사는 것만 좀 주의하세요. 여기서 앞으로 뭐 제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여기까지는 큰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10%도 안 남았어요. 최고점이 몇 퍼센트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치면 뭐 진짜 엉덩이가 움찔움찔 하거든요. 막 타고 싶어가지고. 추세 추종 있죠. 추세 추종. 추세 추종 트레이딩이라고도 하고, 뭐 돌파 매매라고도 하는데, 터틀 트레이딩 책 보면은 돌파 매매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때를 넘어서면,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돌파 매매는 난이도가 높은 게,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손절을 한 9번 하고 10번째에 큰 수익을 본다. 이런 전략이 돌파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9번 손절하면서 누구나 다 지치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대를 넘어가면 그때 진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손절합니다.
또 올라가면 또 매수하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공부 잘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근데 뭐 저는 돌파매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안 합니다. 한번 좀 해볼까 하고 좀 했는데 저랑 되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 스타일은 아시다시피 역추세 매매잖아요. 이렇게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가서 쌀 때 사서 좀 길게 보유하고 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돌파 매매는 추세 추종이거든요. 추세 매매. 이건 좀 저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갖고 쭉 있는 게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더리움 질문 나올 때마다 일단 2,800달러는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2,800달러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특히 좀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토시 차트라고 하죠. 이더리움 BTC.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대비 4%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좀 다시 올라가서 일단 2,800을 뚫어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무지막지한 이 저항선들 요거를 뛰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요게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2,800 위에서 놀게 되면 그때 알트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알트에 투자하는 건 여러모로 난이도가 높거든요. 알트는 종류도 일단 너무 많고 불장 때 올라가는 기간도 짧아요. 종류도 많은데 기간도 짧고 화르르 탈 수는 있는데 좀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개미분들, 특히 우리나라 개미분들은 좀 알트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비트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면 좀 확실한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큰 돈 버는 거는 다음 사이클로 좀 밀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판단하시고. 근데 알트로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팩트니까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알트 중에서 대장이죠.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은 현재 분위기가 괜찮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알트가 가면 다 갑니다. 이더가 가면 솔라나도 가요. 그래서 솔라나는 한 162달러 정도가 저항선이다. 여기를 뚫어내면 그때부터는 좀 장밋빛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더보다 조금 더 근접했죠. 162달러 딱 왔거든요. 지금 저항선 맞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가 뭐 오늘 69,000 뚫어내고 7만 도전하잖아요. 7만 넘어서면 이더리움 솔라나 저는 둘 다 여기 뚫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는 주말에 잘 안 빠지다가 오히려 미장이 열리기 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나리오가 아직은 유효합니다. 아직 뭐 실현되진 않았지만 아직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7만 달러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꽤 높아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이니까 안 됐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솔라나도 160 넘어서 한 170 근처 가면 그때부터는 좀 상방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도 2,800 넘어서 이제 뭐 3,000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트들도 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한 11월 정도의 알트장이 뭐 길든 짧든 한번 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는 역사적인 관점이었어요. 네, 지난 사이클이죠. 2020년 요맘때 참고해보니까 그랬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똑같이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런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제가 어차피 하는 얘기는 다 소설이고 다 희망사항이고 다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견합니까? 네, 그 뭐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지난 사이클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면서요. 그래서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대로 된다 뭐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막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분위기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렇게 잘 버티고, 아니 68,000을 아예 안 깨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뭐 66,000, 7,000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기회를 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락폭이 작다니 뭐 놀랍지 않습니까? 2, 3일 동안 한 1%, 그러니까 오르내림폭 다 합쳐서 1%도 안 돼요. 1% 미만으로 오르내리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진짜 잘 버티고 있죠. 이러다가 누가 한데 이게 딱 때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뿅 하고 솟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거래량도 뭐 그렇게 엄청 적은 건 아니지만 좀 조용한 편이죠. 세력들도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한데 이게 딱 때리면서 쭉 올라가는 쪽으로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댓글을 다루셨던데 이렇게 잘 버티다가 갑자기 주르륵 흐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댓글 누가 다셨더라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뭐 한 1, 20%훅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사는 건 그냥 뭐 지금 현재 뭐 요런 가격일 때 막 몰빵하고 막 이런 거는 참으라는 말씀이죠. 포모가 와서. 그리고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좀 더 기다리면 되죠. 이거 이때 못 탔다고 속상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훅 빠질 수도 있고 훅 올라갈 수도 있는 요런 시점에서 몰빵을 한다는 건 너무 도박성이 짙지 않습니까? 네. 그런 투자 많이 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네,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들어가고 싶다면 손절 라인을 되게 짧게 잡아야 돼요, 사실. 아까 돌파 매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돌파를 하면 매수하겠다 하면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다시 밑으로 꺼지면 바로 68,000 깨지면 손절해야죠. 뭐 그 정도로 짧게 가져간다면 1% 미만이죠. 네, 손절 라인이. 그러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럴 때 타가지고 그냥 쭉 빠지면 그래 나 어차피 장투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돌파 매매 한 사람이 무슨 장투입니까? 돌파 매매 자체가 트레이딩인데 돌파하면 샀다는 얘기는 모멘텀 투자잖아요. 모멘텀 투자를 한 사람이 갑자기 장투로 돌아섰다. 전략을 중간에 수정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입할 때의 근거, 전략 그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단타로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스윙으로 가고 스윙으로 들어간 사람이 장투로 가고 이러면서 계속 물리는 거예요. 물렸다는 건 사실 손절을 잘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고 돌파 매매 하고 싶다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투자예요. 돌파 매매가. 강황국 작가님이 퀀트 투자 하시잖아요. 뭐 숫자 보고 이렇게 한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인간의 본성과 욕심과 공포 이런 걸 다 이겨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돌파 매매 뭐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트레이딩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투자는 그냥 DCA에서 그냥 분할 매수로 해서 그냥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가장 수익 볼 가능성도 높고 수익도 큽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솔라나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선택인데 저는 뭐 알트에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저는 뭐 비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고 장기 보유하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하지만 솔라나를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한 162달러 넘어섰으니까 제가 생각한 선을 넘어섰으니까 그럼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언제든지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솔라나가 뭐 이렇게 역사가 긴 코인도 아니고 글쎄요. 뭐 저는 솔라나로 그래도 돈을 좀 적지 않게 벌었었거든요. 2021년에. 그렇지만 저는 솔라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솔라나가 오를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뭐 비트코인처럼 화려하게 빛날 것이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솔라나 투자하시면 되죠.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소액만 갖고 있고 뭐 유의미한 투자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뭐 100만 원도 안 돼요. 뭐 하여튼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소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솔라나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서 뭐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더리움 제가 매도한 게 아니라 선물 트레이딩 하다가 수량이 꽤 많았는데 대부분 날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살 의향이 있냐? 또 살 마음은 없습니다. 네, 또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샀겠죠. 아니, 저는 지금은 현물 보유 중이고요. 현물 유지 중이고 비트코인 위주로 현물 보유 중에 반 정도는 반은 2025년 중에 매도할 생각이고요. 또 나머지 반은 한 20년 이상 장기 보유 계획이에요. 제 나이로 한 70살 될 때까지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인생 살다 보면 급한 일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급한 일이 있어도 안 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장기로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장기로 가져갈 거예요. 이게 제 투자의 대부분이고요. 전 지금은 솔직히 매수 포지션도 아닙니다.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그럴 만한 돈이 있어도 이제는 추가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그냥 현금을 다 확보해 둘 거예요. 25년, 26년 뭐 이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현금을 확보할 거고 2025년 중에 제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반 정도 판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다 현금으로 다 계속해서 확보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업해서 들어오는 것도 다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한 2026년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코인 투자를 다시 할 거고요. 2026년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일부는 좋은 빌딩이 나오면 그리고 빌딩이 그때 부동산 침체가 오면 부동산 침체가 안 오면 저는 빌딩은 투자는 안 할 생각입니다. 빌딩은 침체가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의 문제죠. 저는 뭐 제 생각에 5년 내로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 내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빌딩에 투자를 할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코인 투자는 26년 말에는 또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때쯤부터는 한 10개 정도 다 합쳐서 10개 정도를 보유하는 게 목표고 플러스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톤코인 뭐 얘네들 중에서 많이 빠진 거 제가 생각하는 3대 알트인데 요 3대 알트 중에서 크게 빠진 코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한 마이너스 90%뭐 요 정도 맞으면 걔네들을 뭐 한 1억 정도 구매할 생각이에요. 알트는 뭐 이게 제 중장기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5년 계획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때 만약에 비트코인 10개를 모으면 요건 그냥 안 팔 거예요. 다 장기로 가져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장기로 좀 가져가려고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2030년쯤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금 차트인데요. 금 지금 뭐, 와, 2700 넘었나요? 장난 아니네. 금 가격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고공행진 중이네요. 이게 좀 금은 지금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 풀리는 거 뭐 이런 거 당연히 호재고 지정학적 이슈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사일 날릴 때마다 비트코인은 하락하지만 금은 올라가죠. 금값이 대단합니다. 금이 뭐 이렇게 금은 항상 이렇게 좋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금이 이렇게 항상 좋은 게 진짜 전혀 아니거든요. 보면 뭐 얘때는 뭐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옛날이니까 얘는 좀 빼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때 보시면 1970년대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근본이제 폐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일 쇼크 같은 일도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많았을 때 한 900달러까지 되게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한 20년 동안 하락했어요. 20년이면 진짜 기나긴 시간이죠. 이 금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락하던 이 금이 다시 좀 날개를 달고 급상승을 했잖아요. 270달러까지 빠졌던 금이 한 20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냥 뭐 거의 한 7, 8배가 오른 거죠. 이 정도면 한 10년 되겠네요. 한 10년이라고 할게요. 10년간 7, 8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금 현물 ETF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 못 추던 금도 ETF 승인 나고 이렇게 오르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산이 ETF가 승인이 된 마당에 앞으로 좀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ETF 없이도 이렇게 잘 가던 비트코인이거든요. 물론 하락할 땐 크게 하락하긴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바라보는 게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내년에 전량 매도할 생각은 없고 한 반 정도는 남겨두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금 차트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폭이 크던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좀 진폭이 조금 작아지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기회는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모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급등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 팔진 않고 일부를 남겨두겠다는 뜻인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뭐 큰 욕심만 내려놓으면 수익은 항상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돈 벌기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저변에는 제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네, 전쟁 나면 위험해 보이잖아요. 위험하다. 전쟁 나면 좀 뭐라도 팔고 싶거든요. 전쟁 나면 다 폭락하니까.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안전자산은 달러와 금입니다. 달러와 금. 이쪽으로 가격이 좀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이런 거 좀 위험 자산을 처분합니다. 비트코인은 당연히 아직은 위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직은 뭐 거의 없어요. 뭐 저도 아직은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거를 변동성이 큰 애들이죠. 얘네들을 다 매도해요. 그리고 갈아탑니다. 얘네들로 갈아타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죠. 사람들이 매도세가 세지니까 자연스럽게 빠지죠. 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뭐 차이가 있죠. 아직은 뭐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뭐 넘볼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점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옮겨가지 않을까. 그러면 변동성도 좀 작아지게 될 것 같아요. 제 뭐 생각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 차트는 이렇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얼마큼 올랐는지. 2022년 저점이거든요. 이때부터 현재까지니까 한 67% 올랐잖아요. 어떻습니까? 2년 동안 67%. 물론 엄청난 수익률이긴 한데 우리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이죠. 와, 대박 이런 느낌은 아니죠. 같은 기간 비트코인 상승한 거를 한번 보세요. 같은 기간 동안 현재까지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 한 2022년 말 저점부터 현재까지 오른 걸 보면은 한 4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67%를 329%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7달 정도 횡보한다고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오르는데 이거를 뭐 무시하고 조롱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2년을 봤을 때 2년 됐잖아요. 2년. 최근 2년을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게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엔비디아 정도? 엔비디아는 눈부시게 올랐죠. 네, 엔비디아 인정합니다. 근데 개별 주식 이렇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종목을 잘 고른다. 이거 진짜 난이도가 엄청 높거든요. 종목 선정 자신 있습니까? 진짜 어렵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엔비디아는 미국 주식이잖아요. 엔비디아는 뭐 나중에 팔게 되면 20%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은 아직은 세금이 없거든요. 세금 유예될 걸로 또 확실해 보이고 한 2년 정도는 내가 수익 본 거 세금 없이 다 온전히 내 수익일 수 있죠.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비트코인도 되게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현 시점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사면 되냐 그럼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사는 거는 뭐 잘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제가 지금 뭐 사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좋습니다.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고, 근데 저는 투자하고 있고, 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가격의 한 2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의 범위는 내년 중에 2025년 중에 한 10만 달러 중후반대까지는 충분히 네,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14만 불에서 한 20만 불? 네, 여기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 가격으로 얼마냐? 그럼 김치 프리미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략 한 2억에서 3억 사이, 뭐 여기 사이 어딘가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2점 몇 억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때까지는 네,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3월 달에 이때 되게 많이 막 올랐었잖아요. 이때 조정받고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전 이때 사실 이렇게 꼬꾸라질지 몰랐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면 잘해야 뭐 한 13만 불, 14만 불 요게 한계였을 거예요. 이 다음에 좀 큰 하락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좀 조정을 충분히 거쳤죠. 네. 지금 또 최근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일봉상 RSI가 높아진다는 거는 버블이 끼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버블이 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버블이 꼈다가 1월 달에 좀 버블 좀 시키고 다시 버블이 강하게 끼고 그 다음에 좀 폭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의 시나리오로 봐서 저는 그렇게 매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 의견은 전 뭐 유튜버일 뿐이잖아요. 뭐 제가 뭐 제 뜻대로 하세요 한 리딩방도 아니고 제가 흔히 말하는 뭐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투자자고 근데 뭐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하시면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월요일의 시작인데 그래도 주말 동안 네,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기분 좋게 오늘 뭐 월요일 시작하시면서 한 주를 좀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가 좀 화이팅 해서 7만 달러 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